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경고를 날리면서 내가 직접 푸틴을 만나야만 진짜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도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단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는데 집권 이후에 100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해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개인적 욕심도 있고요. 지긋지긋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이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돌마 바흐체 궁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러시아가 손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3년 만이랍니다. 이런 고위급 협상이. 그래서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가졌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한테 있는데 일단은 중재는 튀르키예가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열린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2022년 3월 이후에 3년 만에 첫 직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루스템 우베로프 국방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 대표단이 정장을 입은 반면에 반대편에 앉아있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절반이 군복을 입었다 합니다. 위장복을 입었다 하는데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번 고위급 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안은 직접 했지만은 협상에는 본인이 몸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난 11일에 푸틴 대통령이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깜짝 제안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푸틴과 직접 만나겠다 역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스탄불이 아닌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까지 건너가가지고 회담 성사를 기다렸는데 결국 푸틴의 불참이 가시하니까 이스탄불행을 포기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거기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은 90분을 넘겨서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를 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은요.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고위급 대표회담에서 내세웠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전의 전제 조건과 기간 그리고 점령지 영유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3년 전 양국이 논의했던 이스탄불 공동성명이 평화협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스탄불 공동성명 청원에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그러니까 나토의 가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규모의 축소, 그리고 외국의 군사 지원 금지 이같이 우크라이나 측이 전혀 바라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반대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요구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에 비해서 즉각 30일간 휴전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휴전을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통제지근 현재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일단 평화 협상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파투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만을 내놓은 것 같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 EU와 주변국들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EU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 강화를 나서겠다고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이 교섭이 이뤄지는 그 순간 알바니아에서는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죠. 대통령 같은 그런 성격의 직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편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을 늘려야 하며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는 노드스트림 1과 2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추가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드스트림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가스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함대 쉐더 플리트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우회수단인데요. 선박의 정확한 국적과 그다음에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유령회사 소속 배들로 구성된 함단을 얘기합니다. 주로 50년 이후 넘는 노후화 유조선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강력한 금융제재, 경제제재를 주도하였고 현재도 2,400여 명의 임명 또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일방적 영토 점유와 그다음에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 각국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EU가 평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제외하고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그러니까 평화유지금 파견 같은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 협상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죠.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소모전이 지속할 것. 둘째, 일시적 휴전에 성공한다. 셋째,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영토를 얻는다. 넷째, 우크라이나가 반경에 성공한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전에 지속할 가능성은 가장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러시아는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계속 지리한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지원이 물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에 특히 미국에서부터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일시적 휴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그다음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 악화하면서 러시아가 현재 점령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만 보장받은 상태로 휴전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정전체제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그 비슷한 방식과 같은 휴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조건의 일시적 휴전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모전인 지속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해 추가적으로 영토를 얻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성공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3년이 넘는 전쟁을 많이 지쳐있지만 아직도 싸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협상 결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결렬 직후에 푸틴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면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기간 중에도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단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는데 집권 이후에 100일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건 또 트럼프 특유의 과정법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되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경고를 날리면서 내가 직접 푸틴을 만나야만 진짜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해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개인적 욕심도 있고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되게 전쟁이나 피를 흘리는 것에 상당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끝나야 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한 의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푸틴과 만나면은 다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그다음에 휴전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틴 역시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은 양국의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사전에 조건에 대해서 조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고 있는 움직임은 현재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는 푸틴의 시간 끌기에 대해 상당히 실망한 눈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은 러시아에 대해서 실질적 불이익, 그러니까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조처는 현재 그런 조처가 취해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푸틴보다는 젤렌스키에 더 돌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쉽지 않은 상대고 승리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사항,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점령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포기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 압박을 가고 있는 거 보이고요. 유럽연합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트럼프의 불확실한 메시지에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M1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